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다시 돌아온 저스티스 리그. 이거 참 멋있는 말인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 법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민주당이 주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단독으로 표현해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상특검이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탈표가 약간은 좀 나온 모양인데 어쨌든 이 대통령 뭐 거부권은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용하면 진짜 깜짝 결단인데요. 사용 안 하시겠죠.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의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최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이거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 아마 이게 세 번, 네 번씩 거부권 행사가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 계속 할 때마다 훨씬 높았어요.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사안들 자체가 이게 그냥 여는 뭐 정치적 사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란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사실 권력농단, 국정농단 사건이고 한두 건이 아니고 관련돼서 그 관련된 혐의 사실,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군대 보내는 또 부모님들 심정에서 볼 때 이건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진작에 되는 게 맞았죠. 거부권이 지난 정부에서 워낙 남발되다 보니까 이건 거부권 되나 안 되나를 그냥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하는데 거부권이 너무 많이 쓰여서 문제였던 거지. 이런 법안들은 사실은 진작에 처리됐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이번에 아주 그 대선 때 열심히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어제 저희 깜짝 출연하셨던 김재섭 의원 두 분은 3특검 모두를 찬성을 했고요. 부분적인 이탈표가 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최상병 특검법은 4표,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3표 이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근데 왜 이탈표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정치인으로서는 통과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전에도 저희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수사기관이 사실은 정권 편향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문제점이었지 야당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자,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은 이제 전부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야당 편향적으로 수사 염려가 없는데 기존 수사하는 부분을 믿고 맡겨야지 보충적인 특검을 지금 이 통과시킨다는 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는 자, 수사 대상자가 이제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잠재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실은 거기 어떤 특검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다 수사가 됐고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거는 뭐냐면 외환. 거기 보면은 뭐 마치 계엄의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 등으로 도발을 유도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외환죄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하려는 물리적 시도. 이거는 이미 다 수사가 되고 있어요. 됐고 기타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뭐 결의를 방해한 자. 이건 국회의원들일 거예요. 기타 방법으로라는 것은 마치 뭐 당사나 다른 데 모아놓고 해엄 결의 요구안을 요건을 충족 못 시키기 위해서 묶어놨다. 이런 취지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미 150명 이상이면 요구 결의안 통과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능수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인을 상대로 일단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안 간 건 맞기 때문에 수사 개시 요건은 되겠죠. 그러면 또 불러다가 또 뭐 통신조회하고 불러다가 수사하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김건희 특검에도 거기 보면 명태균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백받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미진함 수사해야죠. 근데 거기 보면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당시에 뭐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고 그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은 또 누구고 이런 부분들 다 수사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추가로 한다 그러면 국내심 의원들이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 주체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입김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야당이 입김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특검을 지금 통과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최혜병 특검은 이제 그 최혜병 사망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다 밝혀져야죠. 이 부분도 공수처에도 계류 중에 있고요. 다 이미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사임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이 혐의도 들어가 있고 거기 윤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공수처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이미 하고 있는 수사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이 수사 인원을 보면 저희가 20명, 40명 검사만 이게 얼마죠 그러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특검보가 4명씩 하면 12명, 특검까지 하면 115명이 들어가는 거죠. 최대 115명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115명 검사하면 웬만한 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물론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야, 이 김건희 관련된 비리 밝혀야지. 그럼 다 찬성하죠. 그 특검의 내용이나 저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여쭈면 다 당연히 찬성한다고요. 최상병 이거 억울하지 않냐. 다 찬성하죠. 정서적으로 그래요. 저희도 찬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최선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에 와서 특별검사라는 보충적 수단을 발동할 이유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인데도 지금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도 길게 여러 가지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그 수사가 어디가 얼만큼 진행이 됐죠? 구체적인 내용의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이제 정권 교체 될 것 같으니까 내란 관련해선 최근에야 이제 수사가 조금씩 진척이 있었죠. 아마 5월 달까지만 해도 내란 관련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군 지휘부 10명, 11명 여기에만 수사가 집중돼 있었어요. 국무위원들 다 한독수 총리도 수사는 했는데 비화폰 핵심적인 증거 확보도 못했었고 대통령 직무실에 CCTV 안가 CCTV 이런 거 확보도 다 안 됐죠. 거기에는 대통령 관저도 그렇고 검찰이 영장 발부 막았잖아요. 아니 공수처가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는 뭐 수사 역량 문제도 있고 실제 아니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영장 문제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경찰의 특수단의 경우에 대물영장은 전부 공수처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영장이 문제여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영장도 청구가 된 거고 이미 다 이렇게 다 대통령까지 영장 청구하는 이 마당에 그 수사 과정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수사가 각 이 세 주체가 나서서 사실 수사가 막 엉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판 과정에서도 수사권 문제로 이 공소 기각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특검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냐? 왜 대통령 수사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틈을 교묘하게 해서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일정 정도의 수사의 진전을 막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경쟁적으로 했다는 거죠. 특검 이게 봐주기 수사했다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좀 뭐 주저했겠죠. 그런데 경쟁적으로 특수단이라고 경찰도 특수단을 꾸렸고 그 경쟁적으로 강도 높게 한 건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그렇게 근 1000여 명이 가서 집행할 정도면 사실 봐줬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는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못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게 특별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는 못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외환죄를 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특별 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검찰이 기소 전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을 기소해서 강제 수사할 수 없는 이런 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수사 방향이 어디냐? 외환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외환도 사실을 뭐 그렇게 했겠어요? 두 번째는
다른 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기한을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 이거 누가 떠오르나요? 지금 뭐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모 의원 그다음에 당사에 모여서 안 간 의원들 이거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조금 제 말씀 마무리하면 그 수사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막혀있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경찰 CCTV 확보돼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나 수사 과정에서 밝혔던 내용 뭐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지금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제야 실제 본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부인할 수 있었던 건 뭐는 핵심적인 물증하고 핵심적인 증인들이 그 본인의 취지에 맞는 지수를 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진척이 안 됐던 건데 CCTV가 나옴으로써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 그 계엄 해제결이 거기 해제하러 안 갔다고 수사 대상에 들어간 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이 계엄 비상계엄 내란죄의 죄는 우두머리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 있고 부하수행죄 그러니까 방조범은 같이 있는데 뭐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될지 방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 지도부 중 누군가 지금 몇몇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국회가 당연히 해제 결의에 나설 거라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에 대한 의사 연락을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잖아요. 그거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범위를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원래 그 직업공무원인 수사기관들은 특별검사가 아니고 원래 본인들의 매뉴얼에 맞춰서 해요. 단서가 나오면 입건하는 거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입건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검사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이게 내가 그 내란죄의 방조라고 저게 일컬으면 방조하는 어떤 사실관계가 단서가 나와야지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 거의 수사합니다. 특별검사가 나오면. 근데 뭐 그 60명의 어떤 통화 내역을 다 수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요 지휘부 중심으로 할 지도부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안전 그 치안 점검회의까지 해 가시면서 화상회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국 시도까지 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행정을 쥐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그 만약에 어떤 단서가 발견되거나 뭐가 있으면 안 하겠어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겠죠. 또 하나는 정권을 특수단은 있어요. 네.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죠.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안 드러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안 드러나는 거겠죠. 그런데 특별검사가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들은 얼마만큼 어디까지 했든 뭐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 놨든 어떻든 간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정치적 중립성의 의심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좋아요. 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중립적인 기관이 해야 되잖아요. 맞는 것처럼. 근데 하필 국회에서 국내심 계열 이런 정당을 다 제외하고 사실 이제 그 제2정당이면 우리 빼면은 조국 정당이잖아요. 네. 조국 정당.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둘이 추천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게 그때는 추천했는데 동의했잖아요. 그때는 여야가 동의 안 합의해서 하면, 동의 안 하면 그럼 제가요 사실 그저께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오늘까지 피곤해요. 근데 이게 두 분이서 또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좀 그런데 제지를 안 하시길래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요 3대 특검법 말고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검사가 탄핵 대상인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냥 징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검사는 약간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뭐 어떤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시키려고 사실 법무장관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출신이 법무장관을 온 적도 있어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갈등 구도가 있을 때.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법무장관이 직접 검사한테 수사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한테만 수사지휘하게 예. 돼 있지.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징계라는 것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정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다가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검찰총장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고 징계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판사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나눠놨던 거죠. 신분 보장을 위해서. 예. 근데 이거를 법무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권까지 준 거예요. 그럼 법무장관 입장에서 볼 때 저 검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너 징계해버리면 이게 이제 징계를 하면 끝이 아니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법무장관 말을 듣겠죠. 전화 한 통이라도.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제도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을 막는 수단으로 총장에게만 징계 청구권을 준 것인데 이거를 법무장관에게도 징계 청구권을 준 거죠. 어떻게 보세요, 주 변호사님? 뭐 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지 말라는 취지 때문에 이제 그 검찰총장한테만 징계권을 준 게 이제 검사징계법이긴 한데요. 그게 악용되어 왔잖아요. 검찰하면 검찰 내부의 주요 비위라든가 수사 관련해서 보복 수사, 공소권 남용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검사 징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검찰일 겁니다. 이 정도면 일반 공무원 범죄 사건에서는 바로 배제 징계 해임 파면에 이르거나 적어도 정직 정도에 이를 사안인데도 그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징계 청원 자체가 안 된 사건들로 계속 지금 진행됐던 이게 문제가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를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검찰 자체 자정 기능이 작동이 안 하는 상황이 아주 고착화됐기 때문에 차제에 법무장관이 이 징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원래 애초에 이 검찰 사무의 이 총책임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감독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 수사 보고를 보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행정과 관련해서 아니면 검사의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감찰하고 책임을 묻고 비위가 있을 때는 징계 청원을 하고 당연히 원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지를 좀 더 확장해서 보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에게만 징계권을 줬을 때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선례 이런 걸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 청원을 하고 조사하도록 해서 더 이상 이제 검찰이 그런 문제로 이 도마에 오른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당신 징계 받아야 돼. 이러면 끝인 거죠. 아니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은 아니에요?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맞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그랬었죠. 검찰총장 검사의 경우에만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정 기능을 기하는 것은 이제 다른 제도로 보완하면 될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법무장관이 하게 되면 근간을 흔드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도 대검에 있습니다. 대검에 행정사무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법무부로 가져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원칙은 이걸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자정기나 검사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보완적으로 뭔가를 추가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제 그 장관들 다 사표 냈을 때 그거 다 안 받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수리하고 준비돼 있으면 새로운 내각이 출마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색한 동거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뭐 최소한의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정도만 필요한 거고 가능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에 관련된 분이고요. 뭐 탄핵도 한번 됐었죠. 물론 기각이 됐지만. 그리고 그간 국회라든가 출석해서 이걸 보면 이거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재명 뭐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유하고 한시적으로 이 법무부의 업무를 맡을 수는 없고 맡아서는 안 될 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수리를 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옛날 탄핵서에 보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째려봤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핵 사유에 이제 넣다가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거 탄핵 사유로 넣는 거냐 해서 뺀 적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거를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그런데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이 정권 바뀌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사표를 조상원 차장하고 이 부분도 아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강요에 대해서 누구를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고 안 하고는 그건 대통령의 거의 권한이라고 봐요. 뭐 그 정도를 저희가 트집 잡을 이유도 없고 뭐 그 정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국무회의나 회의를 하실 때 이게 이제 모두의 발언을 하시잖아요. 이 대통령이 하실 때 전임 장관들이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죠. 뭐 우리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 것이 뭐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전임 장관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지금 열심히 해라. 너네들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멘트. 그다음에 뭐 종이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미래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제가 다른 기자한테 들었는데 진짜 엉망이래요. 대통령실. 네, 그럼요. 이게 요새 세상에 인터넷은 됐다 안 됐다 하면 그거 큰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런 거에 문제점인지 몰라도 예. 다른 수석실들은 다 용품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아마 그 이제 집무실은 바꾸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기자실도 그런 거 보면 딴 거는 딴 데도 비슷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주 심각하고 아까 하셨던 얘기 저기 이재명 후보 째려봤다 탄핵 사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사감 가지고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 국회에 왔을 때 탄핵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그렇게 봤다. 이게 그 뭐 국회 무시 이 내용이 한 줄인가 두 줄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자꾸 째려본 것 때문에 탄핵했다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신 거고 그 사유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장관이 지금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직서 수리한다든가 등등 지금 정권 교체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검찰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 검찰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자꾸 뭔가를 없애고 뭐 검찰 관련된 문제들을 지우게 하는데 이런 걸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법무장관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일단 사표가 수리를 한 거고 그리고 청와대 문제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과거 2017년 때 보면 그때 대통령실 문제. 대통령실 그때 한광욱 비서실장 마지막 날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 오니까 청와대 와서 맞이하고 들어가서 안내하고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인수인계는 했고 당연히 뭐 그때 청와대로 이제 가니까 직무를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딱 끝났으니까 뭐 우리 이제 다 짐 빼고 사람 돌려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완전 싹 비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만 차단하면 된다. 이 생각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 뭐 그렇다고 종이에 뭐가 써 있겠어요. 볼펜에 뭐가 써 있겠어요.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철저하게 치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론 전임들이 약간의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지라고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비서실장 새로 된 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당선되기 직전부터 내각을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당선 발표한 이후에 뭐 좀 조율하고 특히나 어제 보면 사회 보는 부분도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저는 아쉬운 게 거기에 의전비서관 등이 미리 원래 의전비서관이 들어와서 미리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라고 그런 부분도 그건 전임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철거래